안녕하세요. 결혼 7년 만에 아이를 임신하게 된 30대 여자입니다. 결혼 7년 만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이를 선물 받게 돼 기쁘면서도 마냥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제가 결혼을 하고 임신에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나도 험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 시동생이 동서와 이혼을 하게 되면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시동생 때문이라도 마냥 행복해하지 못하고 있었죠. 생각만 해도 속 시끄러운 저희 시댁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참 좋아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저는 미대를 꿈꾸며 매일같이 부모님께 입시 미술 학원을 보내달라고 조르곤 했었습니다. 처음엔 부모님들도 흔쾌히 제 부탁을 들어주셔서 입시 학원을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이나야, 그 미술 학원비 엄마랑 아빠한텐 정말 큰 돈이니까 무조건 열심히 다녀서 서울에 있는 홍대로 들어가야 된다. 너 열심히 안 하고 게으름 부리는 거 조금이라도 보이면 아버지가 바로 미술학원 끊을 거야. 부모님은 본인들이 투자하는 만큼 제가 성과를 내기 바라셨고 한번 투자하는 김에 제대로 해주자는 생각으로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진 저에게 많은 투자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미술학원을 그만 다니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알아보니까 그 미술로 먹고 살긴 많이 힘들어 보이는 것 같더라.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만큼 예술인들이 먹고 살기 힘든 나라가 어딨냐? 그러니까 이나 너는 앞으로 미술은 그냥 취미 정도로만 하고 다른 일 하는 걸로 해라. 아버지가 저보고 홍대 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저 무조건 홍대 갈 거예요, 아버지. 그리고 저 홍대 갈 수 있고요. 미술로 할 수 있는 일이 다양하고 많아서 아버지가 걱정하시는 일은 없을 거예요. 미술한다고 해서 다 전시하고 작품판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붙들고 펜 든 사람 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못 봤다. 아버지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너는 아버지 말 듣고 당장 미술 때려치워. 그리고 대학이니 뭐니 갈 생각도 하지 말고 공무원 될 준비나 해라. 대학 가는 것도 그거 다 시간 낭비일 뿐이야.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전국적으로 공무원 바람이 불었습니다. 취업하기가 힘들기도 하고 취업을 한다고 해도 평생 직장이라고 보장이 되지 않으니 한번 취업하면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고 퇴직 후 연금까지 나오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핫한 직업이 된 거였죠. 그래서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부터 저에게 공무원 타령을 하셨습니다. 너 내가 미술 때려치우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왜 아버지 말 안 듣고 아직도 그림 그리고 있어? 너 진짜 아버지한테 제대로 혼나보고 싶어서 그래? 너 아버지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 까부는 거야? 아버지가 취미로는 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취미로 하고 있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데요? 아버지한테 미술학원 보내달라고도 안 하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너희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더라. 네가 학교 마치고 야자 시간에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미술실 가서 그림만 그린다고. 그래도 되냐고 하더라. 평생 아버지 속 한 번 안 썩이던 놈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아버지 속을 썩여? 너 지금 머리 좀 굵어졌다고 아버지가 안 무섭다 이거야? 아버지, 전 공무원 되기 싫어요. 다른 건 몰라도 공무원만큼은 죽어도 되기 싫다고요.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싶어요. 왜 제 인생을 아버지 마음대로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제 인생은 제 인생이라고요. 고등학교 3년 내내 저를 공무원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아버지와 저는 원수처럼 싸우기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든 저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게 만들려고 하셨고 저는 입시학원 도움 없이 저 혼자서 미대에 들어가기 위해 고군분투를 했었죠. 아버지, 저 이번에 입시 결과 나왔는데 홍대 합격했대요. 아버지 도움 없이 오롯이 제 힘으로 합격한 거니까
대학 가는 거 허락해 주세요. 입시학원 한 번 안 다니고 홍대 합격한 건 기적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 저를 인정해 주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네 맘대로 합격한 거니까 더더욱 못 보내주지. 아버지 말을 개똥으로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미술은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도 감히 아버지 말을 어기고 네 맘대로 실기시험까지 봐? 너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벌써부터 아버지 말 안 듣고 그렇게 삐딱하게 사는 거냐? 아버지 정말 왜 이러세요? 다른 집은 홍대 미대 갔다고 하면 여기저기 전화해서 사람들한테 자랑하기 바쁜데 아버지는 왜 그러시냐고요? 왜 자꾸 저는 하기 싫다는 공무원으로 만들려고 하시냐고요? 다 너를 위해서다. 이 아버지도 맘 같아선 너 하고 싶은 거 시켜주고 싶지만 나는 네가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거지같이 사느니 하기 싫은 거 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좋아서 그런다. 오히려 내가 너한테 부탁할 테니까 제발 아버지 말 좀 들어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미대인 홍대에 합격을 하고도 저는 아버지의 극심한 반대로 결국 입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힘들게 합격한 홍대 미대를 포기하고 우울증에 빠져 힘들어하고 있는 저에게 아버지는 매일같이 제 방으로 찾아와 공무원 준비를 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꼴값 그만 떨고 어서 공무원 시험 준비해. 공부하다 보면 재밌어질 거고 합격하면 아버지 말 듣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테니까 이제 그만하고 공부 시작하란 말이야. 이나 아버지, 그만 좀 하세요. 이나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거 안 보여요? 결국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애 대학도 못 가게 했으면 이나가 괜찮아질 때까진 기다려 주셔야죠. 이러다 애 잡겠어요. 당신 말을 왜 그딴 식으로 해? 내가 애를 때리기로 했어? 아니면 강제로 책상 앞에 앉히기로 했어? 좋게 말로만 하고 있는데 내가 애를 잡긴 뭘 잡는 거야? 그리고 당신이 자꾸 애 편을 들고 감싸도니까 저기 아버지 말을 개똥으로 알아쳐먹는 거잖아. 아버지는 제가 남들과는 다르게 20 초반에 공무원이 되시길 바라셨지만 아버지 때문에 미대를 포기하게 된 제 머릿속에는 온통 죽음이라는 두 글자만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평생 아버지 손에 휘둘려 살 바에 죽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 제 마음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아버지는 방 안에 틀어박혀 있는 저를 향해 매일 욕짓거리를 퍼부으셨습니다. 처녀는 기껏 비싼 돈 들여서 먹이고 키워놔도 소용이 없다니까. 다 지 좋으라고 하는 소린데 왜 그 말을 듣고 괴로워하고 저러고 있냔 말이야. 내가 봤을 땐 쟤는 애초부터 글러먹었어. 저건 제대로 된 인간 노릇하고 살기 힘들다 이 소리야. 여보, 제발 그만 좀 해요. 자식이 저렇게 힘들면 당신도 포기할 만도 한데 당신 정말 왜 이렇게 애한테 독하게 굴어요? 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데 당신은 예외인가 봐요. 당신은 어떻게든 자식 이겨먹고 자식 짓밟으려고 하고 아무리 내 남편이지만 너무하네요. 아버지에게 매일같이 욕을 얻어먹긴 했지만 모든 의욕을 상실한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1, 2년이면 괜찮아지실 거라고 생각하셨지만 저는 몇 년이 지나도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아버지의 손에서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네 친구들 대학 다 졸업하고 이제 취업 준비하고 있다는데 너는 그동안 이 집구석에 들어박혀서 한 게 뭐가 있냐? 네 친구들 보기 안 쪽팔리려면 지금이라도 어서 공무원 시험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 너 이 상태로 쪽팔려서 네 친구들 만나지도 못해. 집에만 틀어박혀 있던 저를 처음으로 정신 번쩍 들게 한 말은 바로 친구들이 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나도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공무원 시험 준비해 볼 테니까 서울 노량진에 있는 학원으로 보내주세요. 아버지가 있는 이 집구석에서는 저 절대로 공부 못해요. 말하는 게 싹수가 없어서 해달라는 대로 해주기 싫지만
죽어도 안 할 것 같은 공무원을 네가 먼저 하겠다고 했으니 일단 그 부탁은 들어주마. 어쨌든 네 부탁대로 서울까지 보내주는 거니까 꼭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알겠냐? 아버지와 한 집에 붙어 살면 공부가 안 될 것 같았던 저는 굳이 서울까지 올라가 학원을 다니며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같은 빌라, 같은 학원, 같은 수업을 듣는 남편을 알게 됐고, 저희는 공통점이 많은 만큼 급속도로 친해지게 됐습니다. 오빠는 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거야? 뭐 요즘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오빠도 같은 이유겠지만 그래도 다른 이유가 있을까 궁금하네. 나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하게 된 거야. 부끄럽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는 영화배우가 되고 싶었거든. 근데 아버지가 영화배우 하면 때려 죽이겠다고 하셔서 배우 준비하다가 그만두고 아버지 바람대로 공무원 준비하게 된 거야. 오빠도 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공무원 시험 준비하게 된 거야? 나도야. 나도 홍대 미대까지 합격했다가 아버지가 그림 모르는 절대로 먹고 살기 힘들다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라고 하셔서 공무원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 아버지들 참 대단들 하시다. 자식들이 하고 싶은 거 하면 어떻게 살게 될지도 모르시면서 본인들 염려 때문에 자식들 앞길 막으시고 말이야. 어쨌든 우리 둘 다 아버지 고집에 져서 공무원 준비하고 있으니까 더 당당해질 수 있도록 시험 한 번에 합격해보자. 아버지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던 남편과 저는 의지를 불태워 첫 도전만에 경찰 공무원에 당당히 합격하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지원을 하라고 했지만 아버지가 싫기도 했고 남편과 함께 살고 싶었던 저는 남편과 함께 서울로 지원을 해 아버지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습니다. 오빠, 우리 앞으로 2년 동안 돈 열심히 모아서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할 수 있겠다 싶을 때 결혼하는 걸로 하자. 오빠, 당연히 나랑 결혼하는 거 맞지? 아이, 당연하지. 안 그래도 나 지금 너랑 같이 동거할 집도 알아보고 있잖아. 같이 살면서 생활비 아껴서 돈 좀 모아보자. 경찰 공무원 시험에 한 번에 합격하게 된 저희는 그때부터 정식적으로 연인이 돼 교제를 하기 시작했고, 교제를 시작하자마자 동거도 시작해 결혼을 위해 함께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가 목표했던 대로 연애 2년 만에 결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나 너 아버지 말 들으니까 얼마나 좋냐? 남들한테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닐 수 있는 경찰이라는 직업도 가지게 되고 거기다 남부럽지 않게 멋있는 경찰 남편도 얻고 이게 다 아버지 덕분 아니냐? 아버지 덕분 아니고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에요. 아버지 어디 가서 제가 이렇게 된 거 다 아버지 덕분이라고 말씀하고 다니지 마세요. 솔직히 저 홍대 미대 갔으면 지금보다 더 행복했을 거고 더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아니, 너는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이미 지나간 이야기는 할 필요 없다. 그리고 내가 너 서울로 안 보내줬으면 네가 최서방을 만날 수 있었겠어? 그렇게 따지고 보면 다 내 덕분인 거 아니냐? 아버지는 제가 경찰이 되고 경찰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는 것을 모두 본인 덕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본인이 잘나서 제가 잘됐다고 하는 아버지가 너무 미웠던 저는 결혼 후 웬만해서는 친정 아버지를 만나 뵙지 말고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아버지만 안 보고 살면 제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결혼을 했다는 건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것이고 그 새로운 가족이 된 시부모님들이 결코 저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죠. 너희 애가지라면 새아기가 일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니? 경찰 일이 교대로 하는 일에다 몸을 쓰는 험한 일이라 애가지기 가장 최악인 조건이잖아? 어머님, 여자 경찰 선배님들 보면 일하시면서도 임신 잘하시고 출산하고 복귀까지 할 정도로 잘 지내세요. 그리고 임신했다고 하면 여자 경찰한테는 그렇게 험한 일까지는 안 시키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을 어떻게 안 하니? 나는 너네가 당장 애부터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힘든 일하면 어떻게 애를 가지겠다는 거야? 적어도 엄마가 될 새아가 너만큼은 스트레스 안 받고 몸이 편해야지. 내 말이 틀렸어? 어머님이 어떤 걱정을 하시는지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일 그만두는 건 조금 고민을 해볼게요. 사실 저희 둘은 맞벌이를 생각하고 결혼한 거라 당장 그만두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남편과 저는 결혼 후 3년 동안은 아이를 갖지 않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둘 다 경찰이 되기 전부터 오랜 시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했었고, 결혼 후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을 모으고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었죠. 여보, 엄마 앞에서는 알겠다고 하고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3년 뒤에 아이 갖는 걸로 하자. 엄마가 자꾸 여보한테 임신 문제로 재촉하면 내가 엄마를 어떻게든 잘 말려볼게. 어머님 결혼 전에 별 말씀 없으시더니 우리 결혼하자마자 아이 이야기부터 꺼내시네? 어머님 원래부터 손주 욕심이 있으셨던 거야? 우리 엄마가 나랑 현준이를 좀 늦게 낳았잖아. 그래서 지금 엄마 친구들은 다 손주가 있는데 우리 엄마만 없는 상태거든. 그래서 손주 욕심을 내는 거기도 하고, 엄마가 나랑 현준이 낳기 전까지 할머니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 게 좀 있으신 것 같아. 알고 보니 시모는 남편과 시동생을 낳기 전까지 아들은 둘째치고 애를 못 낳고 있는다고 시할머니께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남편과 시동생을 연달아 낳으면서 시할머니에게 받는 대우가 달라지셨는데, 남편 말로는 그것 때문에 시모가 손자에 더 집착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새아긴 너 일은 어떻게 하기로 했니? 전에 고민해 보겠다고 하더니 어떻게 할지 결정은 내렸어? 나는 네가 그냥 경찰 일 그만뒀으면 하는데 너 설마 계속 그 일 할 생각은 아니지? 아이 엄마, 이나도 나만큼 경찰 되기까지 엄청 힘들었어. 근데 어떻게 결혼하자마자 임신 때문에 바로 그 일을 그만둘 수 있겠어? 그만두더라도 임신하고 애 낳아본 후에 결정을 해야지. 지금 그만두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아유, 그깟 공무원 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벼슬이라도 얻은 것처럼 이야기하니? 그래서 애는 언제 갖고 언제 낳을 생각인데? 너희 동거도 2년 했으면 애는 바로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둘 다 시험 준비할 때부터 지금까지 돈 모으느라고 너무 힘들게 지냈어서 신혼 3년은 아이 없이 오로지 우리 둘만의 시간을 즐기면서 지내기로 했어. 그리고 아이 낳으면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까 3년 동안 돈도 모으고 그러려고. 3년 동안은 신혼을 즐기려고 한다는 남편의 말에 시모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으시며 시선을 갑자기 저에게로 돌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말하셨습니다. 여자가 문제야, 여자가. 여자가 결혼한 몸이 됐으면 아들을 낳는 걸 사명으로 생각하고 노력을 하려고 해야지. 왜 너는 애도 안 가지고 놀 생각만 하고 있니? 남편이 그러자고 해도 아닙니다, 서방님. 저는 아들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야지. 왜 입 꾹 다물고 가만히 있냔 말이야. 어머님, 오빠가 말한 대로 저희 3년만 쉬면서 돈 모으고 아이 낳을 생각이에요. 절대로 아이 안 낳을 건 아니고요. 무조건 낳을 생각이니까 너무 화내지 마세요. 화가 안 나게 생겼어? 이것들이 이기적이게 지들 생각밖에 못하지? 엄마랑 아버지는 점점 늙어만 가고 있는데 이 늙어가는 부모들한테 기쁨을 안겨줄 생각은 하지도 못할 망정 왜 너희 생각만 하냔 말이야? 새아긴 너, 올해 안으로 임신 못하면 내 손에 쫓겨날 줄 알아. 급기야 집에서 쫓아내겠다는 시모의 말에 겁이 났지만 남편이 자꾸 자기가 알아서 해볼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시모를 만날 때마다 임신을 하지 않는다고 욕을 얻어먹는 사람은 남편이 아닌 저였습니다. 너 나한테 제대로 된 며느리 대접받고 싶으면 임신부터 하고 와. 그딴 식으로 자꾸 모른 척하면서 시간 때울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어머님, 그렇지 않아도 어머님 말씀 듣고부터
저희 둘 다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네가 나한테 하는 말이 거짓말인 거 내가 몰라서 이러고 있는 줄 알아? 너희 둘 다 나한테 거짓말할 생각 하지들 말어라. 그리고 한마디 더 하자면 나는 아들 낳고 나서부터 우리 시어머니한테 며느리로서 인정받았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 너도 그래야 한다는 거 잊지 말고 아들 낳기 전까지 나한테 완벽하게 며느리로서 인정 못 받는 것도 명심해.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며느리로서 완벽하게 인정을 못 해준다는 시모를 보면서 내가 저 시모를 이기지 못하는 이상 시모의 말대로 순순히 임신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먼저 남편에게 아이를 가져보자고 말하게 됐습니다. 여보, 나는 어머님 이길 자신 없어. 우리 그냥 신혼 3년 즐기는 건 포기하고 바로 아이 가지는 걸로 해보자. 어머님이 나 볼 때마다 저렇게 화내시고 흥분하시는데 내가 3년을 어떻게 버텨내겠어. 나 어머님이 너무 무서워.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나도 우리 엄마가 저렇게까지 고집이 세고 욕심 많으신 분인 줄 몰랐어. 그전까진 지나가는 말로 손주 갖고 싶다고만 해서 그냥 남들이 원하는 만큼만 원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네. 나도 우리 엄마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어머님이 그동안 할머님한테 당한 게 많으셨나 봐. 그래서 더 그러시는 것 같은데 내가 며느리로서 풀어드릴 수 있는 건 풀어드려야지. 결혼 2년 차에 접어들면서 남편과 제가 본격적으로 임신 준비에 돌입을 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상하리만큼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보, 그전까진 피임을 해서 임신이 안 됐다고 하지만 지금은 임신하려고 하는데도 안 생기는 건 우리 둘 중 한 명에게 문제가 있다는 말 아닐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니면 임신이 안 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설마 우리한테 문제가 있을 리가 있겠어? 원래 임신도 하려고 할수록 더 잘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부담 갖지 말고 마음 편하게 준비하는 걸로 해보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잖아. 나 왠지 느낌이 안 좋아서 그래. 임신하려고 맘먹은 지 1년 가까이 됐는데 왜 임신이 안 되는 거냔 말이야. 내 친구들 보면 피임하다가 중단하면 거의 바로 생기던데. 나만 지금 1년째 이러고 있잖아. 우리 그러지 말고 쉬는 날 병원 한번 갔다 와보자. 임신 준비한 지 1년 가까이가 돼도 자연 임신이 되지 않는 걸 보면서 저는 남편 아니면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장담했지만 혹시 몰라 해본 병원 검사 결과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남편이 아닌 제가 난임이라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난임이라고 해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으세요. 요즘 난임센터가 엄청 잘 돼 있어서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으로도 임신 성공하시는 부부들 많으시니까요. 난임이라는 말에 충격을 받은 제가 눈물을 흘리자 남편이 괜찮다며 위로를 해줬지만 저는 남편은 둘째치고 시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될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어머님이 이 사실 아시게 되시면 우리 정말 이혼해야 될지도 몰라. 어머님이 그러셨잖아. 본인 손으로 쫓아내시겠다고. 나 정말 어머님한테 쫓겨나는 거 아니야? 엄마한테는 굳이 당신이 난임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말자. 그리고 선생님 말 못 들었어? 시험관으로 임신 성공하는 부부들 많다잖아. 우리도 성공할 수 있을 거야. 혹시라도 어머님이 아시게 되면 어떡해? 어머님 맏며느리한테서 손자 못 얻는다고 하시면 기절초풍하실 거야. 그리고 어머님이 우리 이혼시킬 거라고. 그런 걱정하지 말래도. 그리고 우리만 입 다물면 끝나는 일인데 뭘 그렇게 걱정해. 그리고 엄마가 이혼시킨다고 해서 내가 순순히 당신이랑 이혼해 줄 것 같아? 당신 평생 애 못 낳는다고 해도 내가 당신 옆에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시모가 너무 무섭긴 했지만 남편 말대로 시모에게 제가 난임이라는 사실을 비밀로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모에게도 촉이라는 게 있는 건지 난임센터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부터 시모가 남편과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정말 제대로 임신 준비하고 있는 거 맞아? 임신하겠다고 한 지 1년이 됐는데 왜 아직도 별다른 소식이 없어? 너희 설마 또 나 속이고 있는 건 아니지?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저희도 노력하고 있긴 한데 아직 때가 아닌지 아이가 안 생기네요. 저희 정말 어머님 속이는 거 없이 노력하고 있어요. 믿어주세요. 노력하고 있는데 애가 안 생긴다는 건 너희 둘 중에 하나가 문제라는 건데 병원에 가서 검사는 해봤니? 저희 둘 다 건강하니까 경찰 생활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머님,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꼭 손주 안겨드릴 테니까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 건강이랑 그 건강은 다르지? 내가 볼 땐 너희 언제 한번 검사 좀 해봐야 될 것 같구나. 너희 둘 다 쉬는 날 언제니?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던 시몬은 며칠 뒤 남편과 저에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자며 저희가 쉬는 날 예고도 없이 저희 집으로 쳐들어오셨습니다. 내가 큰 병원에 너희 둘 이름으로 예약해뒀으니까 나랑 같이 가서 검사 좀 해보자. 세아가 네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태연이 너한테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을 해보잔 말이야. 언제까지 두 손 두 발 다 놓고 애가 생기길 기다리기만 할 거야? 아이 엄마, 우리 둘 다 문제 없다고 말했잖아.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그만 좀 해. 엄마 너무 유난스러운 거 아니야?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애가 더 안 생길 것 같아. 내가 유난스럽다니? 1년째 임신 안 되고 있는데 손 놓고 있는 너희들이 미련한 거지? 당장 옷 갈아입어. 너희 둘 몸 상태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시모가 강제로 남편과 저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그날, 남편과 저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난임이라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시모는 역시나 저에게 온갖 막말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못하는 것도 모자라 나한테 거짓말까지 했단 말이야? 너는 애가 그딴 식으로 사니까 벌 받아서 애를 못 갖는 거야.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애 못 가지는 걸 속일 수가 있어? 네가 둘째 며느리면 이해를 한다만 맏며느리가 어떻게 겁도 없이 나를 감쪽같이 속일 수 있냔 말이야. 엄마, 내가 엄마한테 말하지 말자고 했어. 엄마가 이런 식으로 인하 막대할까봐 걱정돼서 내가 말하지 말자고 했다고. 사람이 임신 못하는 몸일 수도 있지. 왜 그런 식으로 막말을 해? 이나가 내 아들 낳아주려고 나한테 시집 온 건 줄 알아? 시집을 왔으면 당연히 아들을 생산해야지. 여자는 애 낳으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안 그랬으면 엄마가 왜 그 고생을 해서 너희 형제를 낳았겠냐? 너는 엄마가 고생한 걸 정말 몰라서 그래? 엄마가 고생했으니까 며느리도 고생해야 된다 이거야? 엄마가 할머니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했으면 엄마 며느리한텐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애 없이도 둘이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으니까 엄마는 우리한테 애 가져라 말아라 말하지 마. 제가 난임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난 후 남편과 시모는 서로에게 손만 안 댔을 뿐이지 2달 가까이 미친 듯이 싸웠습니다. 아이를 못 가진다는 이유로 죄인이 된 것에 대해 제가 많이 괴로워하자 남편은 결국 시모에게 얼굴을 보고 싶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엄마만 아니었으면 이나랑 나는 행복한 신혼생활 보냈을 거야. 엄마 때문에 우리 둘 다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고 힘들어졌어. 그리고 엄마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나 엄마 더 이상 못 보고 살 것 같으니까 그런 줄 알아. 나를 안 보고 살겠다고? 네가 네 엄마를 안 보고 사는 게 가능할 것 같아? 너 내 배로 낳은 내 자식이야. 그런데 네가 어떻게 이 엄마를 안 보고 싶어? 내가 언제까지 엄마 품속의 아들인 것 같아? 나 이미 장가 갔고 엄마한테 독립해서 한 집안의 가장이 됐어. 나는 엄마가 아니라 지켜야 될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아내를 위해서라도 우리 결혼 생활 힘들게 하는 엄마랑 연 끊을 거야. 앞으로 나는 내 행복을 위해서 살 거라고. 안 보고 살겠다는 남편의 말에 시모는 네가 그럴 수 있겠냐며 코웃음을 쳤지만 남편은 그날 이후로 시모에게 연락을 하지도 않았고 연락이 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저 때문인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긴 했지만 막상 시모랑 연을 끊고 사니 나님도 저절로 치료가 될 것 같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안 받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갑자기 1년 만에 저희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며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희한테 너무 심하게 말을 했던 것 같구나. 아이, 그러면 안 됐었는데 우리 큰아들 평생 애도 못 낳고 산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걱정이 돼서 그랬다. 내가 정말 미안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 마음 이해해요. 제가 일부러 그러고 싶어서 임신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오죽하면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 새아기 네가 이해해준다니 다행이고 고맙구나. 따지고 보면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은 너희들일 텐데 내가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 이제 그만 화 풀고 내 사과 받아주려무나. 시모가 순순히 사과를 하러 온 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시동생이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돼 시모가 저희에게 사과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비록 저희에게서는 손자를 얻진 못하셨지만 둘째 아들에게서 손자를 얻게 되니 그걸로 저희에게 품었던 화가 풀리신 듯 했죠. 서방님, 결혼 축하드려요. 동서 뱃속에 있는 아이 성별이 남자라면서요? 어머님이 정말 좋아하셨겠네요. 엄마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필요 없다는데 벌써부터 아기 용품 사보내고 있고 돈이 얼마나 들어도 좋으니 다음 달에 바로 결혼식 올리라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동서는 결혼 전부터 점수 많이 얻고 시집 오게 됐네요. 어머님 손자 많이 기다리셨는데 제가 동서한테 고맙다고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형수님, 그동안 우리 엄마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이번에 저희가 아들 낳으면 엄마 그래도 한동안은 형수님한테 집착 안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엔 아들을 임신해준 동서에게 정말 진심을 다해 고마웠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아들을 임신한 동서를 대하는 태도가 저와는 너무 다르자 사람 마음이 간사하게도 시모에게 서운한 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 오늘 또 현준이네 가서 집안 청소 싹 다 해주고 왔다 그러네. 거기다 재수씨 발 많이 부은 것 같다고 조교까지 해줬다지 뭐야. 어머, 어머님이 동서 발까지 씻겨주셨다고? 어머님 성격으로는 그런 것까지는 안 하실 것 같은데 어머님 손자 어지간히도 보고 싶으셨나 보다. 우리 할머니가 나 임신하고 엄마 발도 씻겨주고 그랬었거든. 그래서 똑같이 그러고 있나 봐. 근데 나는 현준이가 그 여자랑 결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귀엽고 하고야 마네. 무슨 소리야? 서방님 아이 가졌으면 당연히 결혼해야지. 두 사람 다 아이 지을 생각 없다고 했잖아. 남편이 갑자기 시동생의 결혼을 탐탁치 않아 했는데 남편도 저보다 동서에게 더 잘해주는 시모 때문에 질투가 나 그런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시동생의 결혼식 당일까지도 이 결혼이 너무 찝찝하다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내뱉었었죠. 그리고 저는 시동생의 결혼식 이후 저를 대하는 동서의 태도를 보며 남편이 이것 때문에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한 거였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님, 지금 할 거 없으시면 밖에 나가서 저 먹을 생크림 케이크 하나만 사다 주실 수 있어요? 과일 들어간 생크림 케이크가 너무 먹고 싶네요. 동서, 서방님도 있는데 왜 나한테 그런 걸 시켜? 동서 지금 일부러 나한테 장난치는 거지? 어머님은 저를 위한 밥을 준비하고 계시고 옆에서 거들어야 되는 형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형님한테 뭐라도 일거리를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제가 잘못한 거라면 죄송하고요. 제가 아이를 못 낳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동서의 인성 자체가 글러먹은 건진 몰라도 아들을 당당히 임신하고 시댁으로 입성한 동서는 저를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대놓고 무시를 했습니다. 재수씨, 지금 재수씨가 하고 있는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건 재수씨가 한참 잘못된 건데요. 지금 엄마 믿고 이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거예요? 어머, 아주버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랬어요. 임신하면 다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아서 그런 거였다고요. 저 때문에 아주버님이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하네요. 저한테 죄송하다고 할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해야죠. 지금 누구한테 사과를 하는 거예요? 네. 형님,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기분 푸세요. 동서는 말로만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을 뿐 그 이후에도 행동으로는 시모가 저를 오히려 더 미워하게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동안 며느리 얻어놓고도 손주 안아보지 못하셔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어요. 어머님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심지어 저희 결혼 전에 아주버님이랑 연까지 끊고 지내셨다면서요? 말도 마라. 내가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잘 안 자라던 흰머리까지 자라더라니까.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는 말을 내가 이번엔 절실하게 느꼈다. 동서는 대놓고 시모에게 저를 이간질시켰고 그러면 그럴수록 시모는 또다시 점점 더 저를 미워하고 동서만 예뻐하셨습니다. 애 못 낳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으로 참으며 열심히 난임센터를 다니던 중 동서가 건강하게 아들을 출산했고 금이 환영하듯 아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첫 아이라 도움이 필요한데 저희 엄마는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귀하게 사신 분이셔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도 유모손에 컸었어요. 근데 어머님은 아들 2명 다 훌륭하게 잘 키워내셨으니까 제 산후조리도 해주고 아이 키우는데도 도움을 주시지 않으실까 싶어서 여기로 들어왔어요. 자신의 친정엄마는 평생을 귀하게 살아 애를 키워본 적이 없다며 시모에게 도움을 받겠다고 당당히 시댁으로 들어와 눌어붙은 동서를 보며 동서도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당당하게 살아야 미움도 덜 받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죠. 동서가 저에게 썩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아이를 출산했으니 축하도 할 겸 아이도 보러 시댁에 방문을 했는데 동서가 거실에 앉아있는 저에게 대뜸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님, 제가 임신하는 동안 입었던 제 팬티 좀 드릴까요? 형님이 원하신다면 임신 전부터 임신 기간 내내 입었던 팬티 다 드릴 수 있어요. 일부러 형님 드리려고 안 버리고 가지고 있었거든요. 동서가 입던 팬티를 나한테 왜 줘? 나 누구한테 팬티 얻어 입을 만큼 힘들게 살진 않는데. 동서 지금 무슨 말 하려는 거야? 제가 한 번에 아들 임신해서 낳았잖아요. 형님도 아들 낳으려고 그렇게 고생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제 팬티 형님이 물려 입으면 형님한테 아들 기운 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제 호의니까 받아주실 거죠? 저를 위해 자신이 입던 팬티를 주겠다는 동서의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람 매기는 방법도 참 다양하다 싶었고 동서가 왜 저렇게까지 나를 미워하나 싶은 생각에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동서, 정말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동서한테 뭘 잘못했다고 사람을 못 괴롭혀서 안달이냐고. 거기다 시댁 식구들 다 있는 앞에서 그런 식으로 사람 매기면 기분 좋아? 어머님이 동서 좀 감싸돈다고 나한테 막대해도 된다고 생각해? 어머 형님, 왜 발작을 하시고 그러세요? 저는 제 나름대로 형님 생각해서 했던 말인데 왜 그렇게 화를 내시냐고요? 형님 설마 제가 형님은 못 낳는 아들을 낳았다고 저한테 자격지심 같은 거 가지고 계신 건 아니죠? 동서가 나보다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내가 동서한테 자격지심을 가져? 내가 동서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는데. 따지고 보면 내가 동서보다 더 낫지 않아? 아들 낳은 게 뭐가 대수라고 그래? 따지고 보면 형님이 저보다 한참 별로죠. 집안도 저보다 가난하시죠? 외모도 제가 더 낫고 나이도 제가 더 어린데다 아들도 한 번에 낳았는데 잘나도 제가 한참 더 잘났죠? 형님은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되시나 봐요. 저와 동서가 싸우기 시작하자 남편과 시동생이 동서에게 그만하라고 화를 내기 시작했고 시모를 제외한 모든 시댁 식구가 동서에게만 그만하라고 하자 동서는 크게 화가 났는지 저에게 결코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형님은 결혼 전에 몸을 어디에서 어떻게 굴려먹고 왔길래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문란하게 살았길래 임신이 안 되는 거냐고요?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동서 그런 식으로 사람 몰아가고 모함하면 안 돼. 동서 지은 죄는 동서가 아니라 동서가 낳은 자식들이 벌받게 된다고. 이제 막 태어난 아들 생각해서라도 말 조심해야지. 제가 뭐 못할 말 했나요? 제 주변의 친구들 보면 문란하게 살았던 애들이 꼭 결혼하고 임신이 안 돼서 고생하더라고요. 몸을 막 굴려 먹은 만큼 임신이 안 되는 거죠. 형님도 딱 그 케이스 아닌가요? 형님 경찰 되기 전에 직업도 없으셨다면서요. 그 시간 동안 뭐하고 지내셨는데요? 동서의 말에 남편과 시동생은 모두 경악했지만 시모는 동서의 말에 동조하듯 말했습니다. 그래, 너 경찰 되기 전에 뭐하고 지낸 건지 나도 좀 물어보자. 너 우리 태연이 만나기 전에 남자 몇 명 만났어?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너 태연이 만나기 전까지 몇 명의 남자랑 찬 거니? 어머님까지 정말 왜 이러세요? 어머님은 지금 동서가 하는 말들이 정말 정상으로 들리셔서 저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작은 애 말 들어보니 맞는 말 같아서 그러는데 뭐가 문제니? 너 말 돌릴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몇 명의 남자랑 잤냔 말이야? 도대체 몸을 얼마나 굴려먹고 시집왔길래 임신이 안 되는 거냐고? 시모까지 저를 문란한 여자로 몰아가기 시작하자 결국 남편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재수씨 한 학년 선배인 김은성이라고 알죠? 은성이 걔가 내 군대 동기인데 재수씨를 아주 잘 알더라고요. 같은 동네에서 자라서 초중고 다 같은 학교 나왔다던데 설마 모른다고 발뺌하실 생각은 아니죠? 은성이 오빠랑 아주버님이 군대 동기라고요? 그래서 뭐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라고 지금 그 오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은성이 부모님이랑 재수씨 부모님이랑 아주 잘 아는 사이라고 하던데 그러면서 은성이가 재수씨 과거 이야기를 저한테 다 해주더라고요. 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알고 있는 재수씨 과거 다 까발려 줄까요? 재수씨만 괜찮다면 그렇게 해줄게요. 군대 동기에게 들은 동서의 과거를 다 까발리겠다는 남편의 말에 폭주하듯 떠들고 있던 동서의 입이 닫혔고 동서가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동서의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긴 시모는 불안해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새아긴 너 땀을 왜 그렇게 흘리는 거니? 너 설마 우리가 모르는 안 좋은 과거라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야? 정말 그런 거니? 어머님은 지금 아주버님의 허무맹랑한 말을 고지고대로 다 믿으시는 거예요? 아주버님, 지금 제가 형님 기분 좀 나쁘게 했다고 일부러 거짓말로 저 협박하는 거잖아요. 아주버님이야말로 지금 저를 모함하시는 거라고요. 내가 아무리 모른다고 해도 우리 아들은 그런 아들 아니다. 너 지금 말 더듬는 거 보니까 네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과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당장 사실대로 말해. 말하긴 뭘 말해요. 저 어머님한테 해드릴 제 과거 이야기 없어요. 그리고요, 저 지금 시댁 식구들한테 단체로 협박당하고 왕따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나쁘고 불쾌해요. 시모가 동서에게 과거를 캐묻기 시작하자 동서는 벌컥 화를 내더니 갑자기 자신의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낳은 아들은 시댁에 두고 자기는 친정으로 가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저 기분 나빠서 여기 더 이상 못 있겠어요. 아주버님이랑 형님 그리고 어머님이 저한테 제대로 사과할 때까지 저 여기 다시 안 올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동서가 짐을 싸들고 나가고 난 후 시모가 남편에게 동서의 숨겨진 과거가 뭐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절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크게 충격을 받은 듯한 시동생을 위해 입을 다물고 있는 것 같아 보였죠. 그리고 며칠 후 결국 터질 게 터졌는지 시동생이 저희 집으로 쫓아와 동서랑 이혼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형, 그 여자 나랑 결혼하기 전에 상간녀 소송 2번 당하고 이미 애까지 낳은 전적이 있다는 거 형은 다 알고 있었지? 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나한테 말 안 해준 거야? 이미 너희 둘 다 애 때문에 결혼하기로 결정한 마당에
거기서 내가 어떻게 말해? 그 이유 때문에 애 낳겠다는 애들 보고 애 지우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 보고 애만 데리고 오라고 할 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말하냐고? 알고 보니 동서는 결혼 전 가정이 있는 남자를 건드려 2번이나 상간녀 소송을 당한 전적이 있었고 시동생 사이에서 아이를 낳기 전에 이미 한 번의 출산 경험이 있던 여자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 결혼한 적도 이혼한 적도 없었는데 동서는 첫 아이를 낳자마자 아이 아빠에게 아이를 버리고 처녀 행세를 하며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서방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아이 태어난 지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정말 동서랑 이혼하실 생각이세요? 저 더러운 여자랑 내가 어떻게 살아요? 과거를 다 알게 된 이상 저 그 여자랑 더 이상 같이 못 살아요. 저 그 여자랑 이혼할 생각이에요. 아이는요? 아이는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어머님은 뭐라고 하시고 동서는 뭐래요? 그 여자는 죽어도 저랑 이혼은 못한다고 하고 있고 엄마는 애는 엄마가 키워줄 테니까 이혼하라고 난리도 아니에요. 저는 애를 위해서라도 그 여자랑 이혼할 거고 엄마 도움 받아서 저 혼자 애 키울 생각이에요. 결국 시동생은 시모의 도움을 받아 혼자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하고 동서와 결혼식을 올린 지 6개월 만에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이 동서와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난 이후 추가적으로 더 알게 된 사실은 동서 친정은 잘 사는 집안이 아닌 빚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집안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동기 말로는 동서 집 잘 사는 집도 아니라더라. 동서 엄마가 노름꾼이라서 빚만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맨날 동네 사람들한테 노름할 돈 빌리고 다닌다고 하더라. 그럼 유모가 있다느니 어떻다느니 그런 말 한 것도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동서 허언증까지 있었던 거네?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가진 게 없으니까 일부러 있어 보이려고 더 큰 소리를 낸 거지. 순진한 내 동생이랑 엄마는 거기에 속아 넘어간 거고 나는 비록 현준이가 이혼은 했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 정 더 들기 전에 알게 돼서 다행이긴 하지. 그나저나 서방님 친자검사 확인한 건 어떻게 됐어? 이번에 동서가 낳은 아기는 서방님 아들이 맞대? 그리고 시동생은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동서가 낳은 아들과 친자검사 확인을 했는데 다행히 시동생의 아들은 시동생의 친아들이 확실했습니다. 이혼 후 시동생은 본가로 들어가 시모와 함께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시모는 그 일로 인해 저에게 그 어떤 간섭과 잔소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모는 그 일을 계기로 자기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다는 걸 깨달으신 듯 했죠. 그리고 제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도 크게 기뻐하시지 않으셨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라는 말을 들으시고도 시모는 덤덤하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아들 욕심 없으니까 손녀든 손자든 다 좋으니까 몸 건강히 낳기만 해라. 이 살아보니까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겠더라. 내 가족 아픈 데 없고 큰 사건 사고 없는 게 최고다. 시모 입에서 평생 나올 것 같지 않던 말이 나오니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사람은 뭐든 겪어봐야지 깨닫고 느낀다고 시모가 시동생의 이혼으로 많은 걸 깨달으신 듯 했습니다. 앞으로 저의 계획은 아이를 건강히 출산을 하고 육아휴직을 한 다음 다시 건강하게 제 일터로 복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할 수 있는 한 오래도록 함께 맞벌이를 할 생각이죠. 물론 제 계획대로 될진 모르겠지만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계획은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봐야겠습니다. 제 사연이 여러분들에게 재미있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소중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